자, 이제 오늘은 8-3번부터 진행해 볼 건데요. 파일 열어볼게요. 자, 이제 여기 보면은 인물 사진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뭐 핸드폰에도 워낙 기능이 좋아가지고 뭐 인물 사진 모드로 해주면 사람만 포커스가 맞고 나머지는 블러 처리가 돼가지고 마치 DSLR 카메라로 촬영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예, 그런 것처럼 포토샵에도 나머지 부분을 블러를 처리하는데 그 블러의 기능 중에서도 필터에 보면은 흐림 효과에서 예전에는 인제 그런 효과들을 다 가오션 흐림이라는 걸로 기본적인 걸로 했었는데 이제는 추가가 되면서 뭐 렌즈 흐림 효과라고 해서 마치 그 영택 학생도 인제 앞으로는 과제 이메일로 제출해 주세요. 고 리스트에 있는 거 삭제해 주세요. 그 네, 채팅방에 있는 거는. 알겠습니다. 네. 네, 출석도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다 왔네요. 면접 보관 학생 빼고. 자, 그렇게 해서 해줄 건데 일단은 먼저 사람을 추출을 해야 되겠죠. 이제 원래 추출하는 거는 우리가 배웠던 거 다 활용을 해서 아직 펜툴에 대한 거는 잘 안 배워 뭐 펜툴에 대한 거는 자세하게 배우지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사람은 먼저 추출을 해 주고 나머지 배경을 블러 처리해 가지고 초점이 맞는 것처럼 한번 응용해 볼게요. 물론 지금 이 선택을 하려면 디테일하게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 다시 Alt 키 빼고 저 빠른 선택 툴이 너무 편해 가지고 저도 자꾸만 저 툴에 의지를 해요. 과거에는 이런 거 펜 툴에다가 원래 마스크 모드 들어가 갖고 되게 긴 시간을 들여 정성 들여 추출을 했었는데 이 빠른 선택 도구를 가지고 자꾸 의지하게 되다 보니까 저도 인제는 펜 툴을 많이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추출을 하세요."라고 하면 학생들이 추출하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좀 싫어하긴 하죠. 자, 여기까지 했고 머리카락 추출은 지난번에 했었던 빠른 선택 도구에서 선택 및 마스크를 통해서 머리카락을 할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색감 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잘 되지는 않아요. 두 번째 있는 이 가장자리 다듬기 브러쉬를 가지고 경계 부분을 살짝 한 번씩만 해줄 건데 뭐 이미 이 파일이 가지고 있는 색감 차가 완벽하지가 추출하기에 좋지 않아서 추출이 아주 깔끔하게 되진 않지만 그래도 머리카락 부분이 비교적 쪼끔 자연스럽게 될 수 있으니까 고 부분 감안해서 추출을 해 주고요. 요 정도로만 할까요? 자, 확인 눌러 가지고 다 됐으면 나머지 배경 부분을 인제 블러 효과를 줄 거예요. 나머지 배경 부분은 선택해서 반전 눌러서 자극력이 반전됐으면 필터에서 흐림 효과 중에서 전에는 뭐 가우션 흐림 효과로 줬겠지만 이제 조금 더 필름의 느낌과 비슷한 게 인제 렌즈 흐림 효과예요. 그래서 렌즈 흐림 효과를 가지고 뭐 반경이라든가 뭐 곡률, 회전 이런 것들은 사실 카메라 뭐 조리개 기능을 아는 사람들은 이런 옵션을 조정을 할 텐데 일단 저는 기본값으로 주고 나서 확인을 눌러 볼게요. 자, 컨트롤 D 눌러서 너무 지금 뭐 블러가 들어간 부분들은 다시 복구 브러쉬를 가지고 살짝 복구를 해 볼게요. 복구 브러쉬 같은 경우는 그전에 효과가 들어가지 않은 걸 돌려주니까 복구 브러쉬는 적절히 활용을 해 주면은 부분적으로 이미지를 복구해 줄 수가 있어요. 추출을 여러분들이 더 깔끔하게 추출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지금 대략적으로 보여주는 기능은 선택된 나머지 부분들은 블러 효과를 주되 그 렌즈 블러 효과를 넣어 주면은 카메라에 있는 그 피사체에 초점을 맞춘 것처럼 효과를 주기 때문에 요러한 기능이 추가되었다라고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여러분 실습하는 거여서 뭐 제외시킬게요. 뭐 이게 엄청나게 어렵게 하는 건 아니니까 요런 기능이 있다라고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8-4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는 인제 어떤 거 할 거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계속 필터 효과를 주면 필터 효과를 준 이후에 다른 작업을 막 해요.
하다 보니까 아, 그 부분은 좀 제외시킬 걸. 다시 그거에 대한 값을 돌릴 걸.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저도 그런 작업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레이어를 일단 어떤 이제 뭐 효과를 주기 전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작업을 어 크림 효과 중에서 동작 크림이라고 해서 방향감 있게 속도감을 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각도 있는 거는 지금 이 사람이 나아가는 방향. 이건 지금 거의 약간 수평이기 때문에 각도를 수평에 맞게끔 해 주고 이 디스턴스 거리감만 내가 많이 주면 많이 준 것만큼 동작 흐림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작업을 하고 하다 보니까 '아 나는 이 부분의 값을 어디로 수정할 걸.' 뭐 인제 그러다 보면은 내가 레이어를 하나 복사해 놓고 하긴 하지만 복구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해 주는 기능이 인제 추가가 됐는데 그게 인제 뭐냐면 필터에 보면은 고급 필터용으로 변환이라고 해서 스마트 필터가 추가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 필터를 형태가 다시 바뀌게 돼요, 레이어 형태가. 우리가 레이어 아에다 가지고 왔을 때처럼 레이어 형태가 바뀌어지고요. 이 상태에서 고급 필터용으로 변한 상태에서 아까 봤던 것처럼 제가 음 크림 효과에서 '나는 동작 크림을 주겠다.' 그러면 아까 했던 것 같이 비슷한 값으로 해서 인제 값을 넣어 줬어요. 그랬더니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필터에 대한 마스크가 들어갔어요, 마스크. 그럼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스크라는 거는 블랙으로 칠을 한 부분은 뒤에 있는 게 보여지고 하얀색으로 칠을 할 때는 다시 불투명하게 되고 인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정할 수가 있어요. 이 고급 필터에 대한 이 부분은 내가 언제든지 '아 이 부분은 제외를 시켜 주고 싶다.'라고 하면요. 검은색으로 마스크 부분에 칠만 해 주면 돼요. 그러면 그 부분은 제외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나는 인제 사람에다가 하긴 했는데 인물이나 이런 부분은 쪼끔 다시 복구를 해서 돌려주겠다라고 하면은 스마트 필터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부분적으로 복구를 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스마트 필터는 부분적으로 들어간 부분에 복구를 해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은 시간을 들여 가지고 이 부분에 브러쉬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깔끔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블러 중에서 지금 했던 이 모션 블러는 속도감을 낼 때 활용을 되게 많이 해 주는 블러가 이 모션 블러예요. 뭐 이렇게 달리는 사람의 느낌 뭐 차가 지나가고 뭐 인제 그런 느낌들 할 때 스마트 필터를 활용을 많이 해 줘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 고급 필터에서 이 부분을 다시 제외시켜 주고 싶은 부분은 언제든지 흰색으로 칠을 해 주면 다시 제외가 되고 원래 들어갔던 갓을 넣어 줄 수가 있고요. 또 좋은 건 뭐냐면 밑에 있는 동작 그림을 더블 클릭을 해 가지고 내가 값을 조정을 또 해줄 수가 있어요. 값을 내가 더 많이 준다든가 아니면 각도를 바꾼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손쉽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스마트 필터는 언제든지 다시 복구 그리고 값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 기능이 추가된 게 스마트 필터예요. 그래서 이건 저장 한번 해 볼게요. 자 4번 저장해서 완성 폴더에 오늘은 10일 저장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여러분들이 한번 실습을 해 보고요. 스마트 필터. 근데 저도 인제 과거에 계속 레이어를 복제한 다음에 작업을 했기 때문에 스마트 필터가 익숙하지 않은데 맨 처음부터 아예 여러분들은 작업을 할 때 스마트 필터를 좀 익숙하게 해 놓으세요. 그래야지 언제든지 보정해 줄 수가 있으니까. 자 여기에서는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부분적으로 요 나머지 부분 말고 지금 여기 보여지는 주먹 있는 부분만 내가 좀 속도감 있는 필터를 흐림 효과를 좀 넣어 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추가가 돼 있는 흐림 효과 중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뭐 과거의 경우는 내가 이손 부분만 내가 좀 흐림 효과를 넣어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과거에 그 기능을 몰랐을 때는 레이어를 복제를 해주거나 뭐 손 부분만 복제를 해주겠죠. 예를 들어 내가 손 부분만 복제를 할 건데 내가 일단 대략적으로 손 선택을 했어요. 근데 경계가 선명하면 안 되니까 경계를 좀 부드럽게 처리하기 위해서 선택해서 수정을 해서 경계 부분에 패더 값을 주는데 너무 많이 주면은 오버될 수 있으니까 한 10 정도? 10 정도, 10픽셀 정도의 경계에 여유분을 두고 이 부분만 컨트롤 C, 컨트롤 V 일단 레이어를 분리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부분만 내가 흐림 효과 중에서 동작 흐림 효과를 넣어서 각도는 지금 주먹이 날아가는 쪽에 각도를 잡아주고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해주고 나머지 지금 너무 그 부분에 불러 들어간 부분을 좀 지워주겠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복구 브러쉬에서 경계가 부드러운 걸로 해서 사이즈를 약간 키워서 살짝살짝 지워줬을 거예요. 경계가 부드러운 걸로. 자, 이렇게 해주면은 부분적으로만 속도감을 느낄 수 있는 블러의 형태로 변형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거 살짝 가려보고 추가된 블러 중에서는 동작 그림, 렌즈, 모양, 방사형, 상자 흐림 효과, 평균, 표면 흐리게. 여기에 그 효과가 없어진 것 같은데 다시 추가됐다가 하나가 더 추가된 게 있었는데 그게 추가됐다가 또 사용을 많이 안 해서 지금 이 버전은 없어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부분적으로만 해주는 블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 지금처럼 한번 여러분들이 부분적으로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 이거 저장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4번 저장해서 사실은 이제 지금 여기 있는 예제들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CC2023보다 좀 과거 버전의 예제들이거든요. 그래서 기능들이 예전에는 비율을 늘릴 때는 꼭 Shift 키를 누르고 눌러줬는데 지금의 또 CC2023은 Shift 키를 누르면은 비율이 깨지는 걸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포토샵도 버전 업이 되면서 계속 기능을 좀 바꿔주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계속 또 판매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버전 업이 되면은 또 다른 기능들이 있어서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죠. 01번으로 해줄게요. 자, 이 파일은 닫고 자, 이번에는 8-5-2번 갖고 올게요. 자, 여기에 너무 좋은 수입차가 있는데 그 스포츠카의 비애란 얘기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젊을 때는 이런 거 너무 타고 싶거든요. 너무 이런 좋은 차를 타고 싶은 에너지도 있고 열정도 있고. 근데 그때는 사실 모아놓은 돈이 없죠. 왜냐면 우리는 아직 사회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아직 많이 모을 수 있는 때가 아니니까. 그런데 한 이제 뭐 중장년이 돼요. 한 50대가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차를 살 수 있는 능력은 됐어. 근데 약간 이런 컨버터블이라던가 이런 굉장히 뭐 기능이 좋은 고성능의 차를 타기에는 이제는 그런 약간 열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뭐 스포츠카의 비애라고 얘기를 하긴 해요. 자, 여기서 지금 레이어가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지금 차가 따로 레이어 분리가 되어 있어요. 차가 따로. 그렇다는 얘기는 아까 사람만 제외시킨 것처럼 이 차를 제외하고 나머지 백그라운드 속도감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줬던 속도감에서 보면은 흐림 효과에서 마찬가지로 동작 흐림 효과를 넣어서 각도는 지금 이 차가 지나가는 방향, 그럼 요 정도의 각도니까 각도를 지나가는 정도의 각도로 잡아줘요.
이 정도가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속도감은 내가 넣고 싶은 만큼 속도감을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차까지 같이 됐지만 레이어가 분리가 돼 있으면 레이어는 깔끔하게 그 상태로 적용이 안 돼 있고 나머지 배경만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속도감을 느낄 수가 있죠. 원래는 차까지 되어 있었는데 차는 따로. 이제 그래서 배경에 속도감을 이렇게 넣어 줬어요. 자, 그리고 나는 또 뭘 해줄 거냐. 바퀴가 정지되어 있거든요. 나는 그래서 바퀴도 속도감을 좀 넣어 주고 싶어서 자, 이 레이어에다가 바퀴 부분에 뭐를 넣어 줄 거냐면은 필터 중에서 또 추가된 기능 중에 방사형 흐림 효과가 있어요, 방사형. 이제 방사형 같은 경우는 이 레이어가 전체가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럼 나는 바퀴에만 방사형을 넣어 주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는 선택을 바퀴만 해 주는 거죠. 바퀴만 선택을 해서 그리고 지금 이 바퀴가 각도가 살짝 돌아가 있잖아요. 그거는 언제든지 선택 수정, 선택 영역 변형을 줘서 이걸로 바퀴에 대한 각도를 잡아주면 언제든지 영역에 대해 수정해 줄 수가 있죠. 세부적인 이동은 어, 밑에 중간에 보면은 1픽셀씩 이동할 수 있는 거 있죠? 그걸로 해주고 다 됐으면 엔터 눌러주고 나는 이 부분에 그 방사형 흐림을 넣어주겠다. 여기서 나는 방사형 흐림 효과 해서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간 느낌을 해줄 건데 안타깝게 미리 보기가 안 돼서 양을 가늠할 수 없지만 일단 제가 10이라는 값으로 한번 넣어 볼게요. 그랬더니 가운데를 중심으로 돌고 있어요. 컨트롤 Z 더 줄게요, 저는. 흐림 효과에서 방사형 흐림 효과 저는 한 좀 더 줘서 한 20 정도 했더니 더 도는 느낌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 영역을 그대로 가져갈 거라서 가져왔는데 영역 크기가 좀 맞지 않아서 수정을 할게요. 크기를 약간 줄여주고 자, 이 상태로 엔터. 자, 그리고 나서 동작 흐림은 아까 20을 넣었으니까 같이 넣어줘야 되니까 자, 방사형 흐림 효과를 아까 똑같이 20으로 해서 효과를 넣어줬어요. 그리고 경계를 제가 선명하게 했는데 약간의 패더 값을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했더니 기존에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속도감이 드는 느낌으로 자, 이 작업하고 지금 내가 만들어준 것하고는 속도감이 확실히 달라 보이죠? 자, 이렇게 해서 보정을 해줬어요. 자, 이거 저장 한번 해볼게요. 자, 파일에서 사본 저장 JPG로 2번 저장 한번 해볼게요. 자, 요 활 닫고 자, 이제 요번에는 8-7번 볼게요. 여기 지금 보면은 노이즈가 지금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노이즈를 조금 없애주고 싶어요. 음, 근데 사실 이 노이즈라는 거는 지금 이미 이 픽셀 자체가 경계가 좀 거칠게 되어 보이는데 필터에서 보면은 노이즈를 감소시켜 주는 게 있어요. 노이즈 감소. 근데 이 노이즈 감소는요. 실제로 픽셀을 이거보다 좋게 해줄 수는 없는 거고 살짝 약간의 블러를 좀 넣어줘서 거칠게 보여지는 표면을 조금 정리를 해주는 기능이거든요. 근데 이제 미리 보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강도 부분 조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강도가 최고가 지금 10인데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자, 제가 컨트롤 Z 눌러가지고 비교를 해보면은 약간 들어간 게 보여지죠? 노이즈 감소. 그래서 이게 노이즈 감소가 뭐 확연하게 보이진 않지만 약간 이렇게 입자가 거칠 때는 노이즈 감소라는 걸 통해서 조금은 부드럽게 이미지를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이즈 감소는 픽셀 자체가 약간의 깨졌을 때 조금 부분적으로 픽셀에 흐림 효과를 넣어서 조금 부드럽게 표현을 할 때 응용을 해 줘요. 그래서 필터에서 노이즈는 노이즈 감소, 노이즈 추가, 뭐 반점 제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통은 노이즈 감소를 활용을 제일 많이 해 줘요. 이것도 뭐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니까 이건 저장하지 않고 넘어갈게요. 자, 인제 그리고 자 나머지 하기 전에 인제
필터에서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게 사실은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는 건데, 그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새로운 파일을 만들 거고요. 자, 새로운 파일을 만들 건데, 일단, 해상도를 72 dpi를 잡아줄 거고, 사이즈는 600에 600으로 할게요. 600이 600 픽셀. 요건 여러분들이 실습을 할 거니까 잘 보고 따라해 주세요. 자, 일단 600에 600 픽셀로 할 거고요. 일단 해상도는 72, 그 웹용 해상도로 해줄 거고, 배경은 일단 흰색으로 해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서 제가 뭐를 해줄 거냐면은, 포그라운드하고 백그라운드에 이제 뭐 컬러를 넣어서, 컬러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두 가지 컬러를 유사한 톤으로 잡아보세요. 네, 여러분들만의 컬러로 두 가지 컬러를 잡아주고, 자, 두 가지 컬러를 잡은 다음에 제가 새로운 레이어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새로운 레이어 만들어주고, 자, 위에 필터에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 필터에, 어제 제가 필터 갤러리 들어갔었고, 근데 이제 이 필터 갤러리는 무언가 채워지지 않으면 작업을 해줄 수가 없어서 여기다 색을 채우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여기다가 뭐 Alt 딜리트 눌러가지고 Alt 딜리트 같은 경우는 지금 포그라운드 컬러로 색을 칠해주는 거고 컨트롤 딜리트 같은 경우는 백그라운드로 색을 칠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기본값일 때 디폴트 컬러일 때 디폴트 컬러 부분적으로 내가 흰색으로 다 칠하거나 블랙으로 칠해진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에 그때 Alt 딜리트, 컨트롤 딜리트 활용해가지고 작업을 많이 수행해주고요. 이거는 꼭 외워야 돼요. 정경색으로 칠하기, 배경색으로 칠하기. 왜냐하면 흰색과 검은색은 또 어떤 걸 작업하기 위해서 이 필수인 컬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일단 색을 채웠다고 하고요. 아까 제가 색을 뭐 두 가지 컬러로 했는데 제가 여기서 흰색 컨트롤 딜리트 한번 눌러볼게요. 컨트롤 딜리트 자, 눌러주고 어, 색을 아무거나 하나 골라볼게요. 자, 두 가지 컬러를 해주고 자, 색이 채워진 상태에서 다시 필터 갤러리 들어가 봅시다. 자, 필터 갤러리에서 이제 색이 칠해졌어요. 자, 제가 해주고 싶은 건 지금 요거예요. 자, 여러분들, 뭐, 어제는 여러 가지, 뭐, 획을 가지고 한 게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이거는 색이 칠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해줄 게 없고요. 저는 스케치 효과에서 하프톤 패턴으로 갈 거고요. 이 하프톤 패턴에서, 자, 크기의 값을 저는 지금 10으로 했고, 대비의 값을 원래 대비가 없었어요. 근데 이 대비를 강하게 줘서 대비를 최대 50으로 주면은 이렇게 패턴처럼 운용이 돼요. 그래서 이게 하프톤 패턴 같은 경우는 패턴 유형도 골라줄 수가 있는데 내가 이거를 원형으로 잡을 건지 점으로 잡을 건지 아니면 선으로 잡을 건지 저는 선으로 잡아볼게요. 자, 선으로 잡아서 지금 백그라운드하고 포그라운드 컬러 두 가지가 믹스가 돼가지고 이렇게 가로 패턴처럼 운용이 됐어요. 스케치 효과의 하프톤 패턴으로. 됐으면 확인 눌러볼게요. 자, 요거를 제가 복사해서 컨트롤 J 눌러서 자, 요거는 90도 회전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컨트롤 T 눌러가지고 여기서 90도 회전할 수도 있지만 이미지에서 캔버스 가지고도 회전할 수가 있어요. 이미지 회전. 근데 요거 하지 말고 제가 컨트롤 T 눌러서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90도 방향으로 회전해 줄게요. 그래서 엔터 눌러주면 지금 이거는 가로 방향이고 요거는 지금 세로 방향이죠. 이 두 개의 레이어를 우리가 항상 했던 것처럼 이렇게 오버레이라던가 여러 가지 다른 블렌딩 합성 모드로 해주면 이렇게 무슨 체크처럼 또 응용을 해줄 수가 있어요.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시험에 또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일단 저는 이 두 가지 상태에 또 필터 적용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하느냐.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은 여기에 이제 왜곡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왜곡에 보면은 여기에 극좌표라는 기능이 있어요. 극좌표. 눌러볼게요. 그러면 자, 제가 가로 스프라이트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극좌표로 했을 때 이렇게 동그랗게 패턴처럼 운용이 돼요. 근데 이게 왜 시험에 자주 나오냐면은 이 이미지를 만들어 보세요라는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이미지를 만들 수 있나요? 지금까지 배운 걸로 했을 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아까처럼 중요한 거는 가로 모양의 패턴을 먼저 만들어야지만 지금 이 극좌표를 통해서 이걸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도 많이 나오지만 또 다른 게 하나가 또 많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세로일 때는 극좌표를 해주면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퍼지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면 필터에서 왜곡에서 다시 극좌표를 해주면 제가 가로 스프라이트는 원형으로 나오지만 세로 스프라이트 같은 경우는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퍼지는 걸로 많이 나와요. 이렇게. 근데 이것도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런 모양으로 해서 이거를 표현해 보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표현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거든요. 그거는 꼭 가로나 세로 패턴을 만든 다음에 극좌표라는 걸 활용을 해서 이런 느낌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게 있냐면 자, 제가 또 여기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저는 원형 툴로 Shift 키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나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원을 볼록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이 원을 볼록하게 만드는 거는 외국에 보면은 구형화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구형화로 볼록하게 만들면 내가 점선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형태가 일그러져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컨트롤 눌러서 점선을 먼저 만들어주고 이 안에서 구형화를 해주면 이 점선 안에서 동그랗게 되기 때문에 자, 아까 했던 것처럼 필터에 왜곡에 구형화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러면 얘는 이 안에서만 동그랗게 돼요. 이런 느낌으로. 자, 이제 그러면 선택된 영역을 풀어주고요. 자, 여기서 구분감을 좀 주기 위해서 저는 이 밑에다가 그림자를 줄 거예요. 그림자. 자, 그 부분이 자, 그림자를 줄 건데 자, 그림자가 제가 조금 진하게 해주고 그리고 거리는 좀 가깝게 할 거고요. 퍼지는 정도를 약간 좀 크게 할 건데 여기 거리를요, 0으로 잡을게요, 0. 0으로 잡고, 컬러는 제가 블랙으로 해서 좀 진한 색으로 해줄 거고요. 퍼지는 정도를 약간 좀 크게 할게요. 블랙이고, 진하게 드롭 섀도우. 그리고 거리는 내가 각도를 주지 않고 거리를 그냥 가까이 해주면 거리가 0인 상태로 사방으로 퍼지는 느낌이 비슷해가지고 마치 외부 광선을 블랙으로 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스프레드 같은 경우는 퍼지는 정도인데 스프레드는 약간만 퍼지게 하고 투명도를 약간 넣어서 저는 이러한 느낌으로 입체감을 좀 줄게요. 요게 그 자격증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이 기능을 배우지 않고 이런 이미지 표현을 해보세요라고 하면은 막 나 포토샵 좀 해요 하는 사람도 이거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기능 알려주고 학생들한테 이런 이미지 보여주면서 이거 한번 표현해 보세요라고 하면은 이거를 찾아보지 않는 한은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먼저 패턴 만드는 거. 여기서는 지금 새로 패턴을 먼저 만들어주고 나서 원만 선택해서 그 원을 구형화 시켜주고 그림자를 넣어주는 걸로 표현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 있는 이 패턴을 못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뭐 아예 내가 패턴 자체를 새롭게 만들 수도 있죠. 어떻게 해주느냐. 새로운 레이어를 또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는 내가 이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컨트롤 N 사이즈를 뭐 한 100픽셀 100픽셀 우리가 이제 패턴 배웠으니까 배경을 투명으로 해서 작업창을 만들어주고 투명으로 했는데 배경이 나왔네. 요거는 레이어를 더블 클릭해서 배경을 없앨게요. 여기다가 제가 50%만큼만 그럼 50픽셀이겠죠. 50픽셀만큼만 색을 칠해 볼게요.
그래서 이 상태로 제가 패턴 등록을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로 패턴 등록. 그러면 편집에서 패턴 정의 눌러서 나는 이만큼만 확인 눌러주고 여기다가 새로운 레이어 만들어서 지금 만든 패턴을 칠을 해주고 나는 패턴으로 해주겠다. 그러면 지금처럼 뿌려지긴 하겠죠. 근데 아까 그 하프톤 패턴하고 얘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거는 내가 만든 패턴을 가지고 이 상태로만 진행을 하지만 하다 보니까 이걸 더 조밀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이건 또 이렇게 작업해줘야 되겠죠. 반 정도 조밀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게 반만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는 이만큼만 등록을 해야지. 선택을 이만큼만 해주고 나는 이만큼만 패턴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그만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여기다가 이거 말고 새로운 레이어에다 좀 더 조밀하게. 그러면 또 풀어줄 수 있죠. 7. 내가 좀 더 조밀하게 만든 패턴으로. 그럼 이렇게 좀 작게 되겠죠. 근데 이거는 할 때마다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아까 만들어줬던 합톤 패턴이 있죠. 새로 레이어 만들어가지고 내가 두 가지 컬러 믹스를 해서 필터에서 필터 갤러리에서 뭔가 색을 칠해주고 필터 필터 갤러리에 하프톤 패턴 같은 경우는 내가 여기에 있는 거 맞춰서 크기를 맞춰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또